top of the class on a roll. And it's time to run it up, yeah, you know. Maxed out, put the pedal to the floor. Ayy, on the road, here we go, here we go. Yeah, we winning by a landslide. 화훼업계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경 경부선 꽃시장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코로나 감염증 감염으로 인해 현재까지 11월 3일경 약 89명의 감염으로 이어져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된 사건인데요. 현재 많은 화훼업계의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 판로를 잃은 화훼농가들의 경제적 타격과 추가 감염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고속터미널 경부선 꽃시장이 임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Never see me coming on my landmine. Yeah, I ain't taking orders in command line. Yeah. 이 원고는 사실 11월 1일 날 작성해 유튜브로 업로드할 예정이었는데요. 2021년 11월 1일 날 작성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통구조가 순식간에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위험성이 플로리스트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짚어서 그럼 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경향이고 특별히 발생하는 이벤트라기보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왜 이것이 플로리스트들과 화훼 농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지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 원고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가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것을 염려해요. 해서 사실 올리지 않기로 하고 원고를 멈췄습니다. 우리가 꽃값 폭등한다는 이유들, 꽃값 폭등하는 이유가 사실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꽃값이 많이 남겨 먹는다, 아니면 농가에서 비싸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이 유통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수요와 공급, 우리가 충분히 수요를 일으킬 만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플로리스트들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차처하더라도 유통구조라는 건 하나의 제도의 문제고 행정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플로리스트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소비자에게 좋은 컨텐츠를 드리는 거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원고를 올리는 이유 중에서도 이유도 있지만 과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데, 유통구조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데 우리가 이걸 과연 계속 관망해서 지켜보는 것이 옳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원고를 다시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는 앞서서 이야기할 것들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2022년이 넘어서 2022년 들어서 사실 꽃값이 졸업식 시즌에 3배, 300% 이상이 뛰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매와 도매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플로리스트들의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뉴스에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지금처럼 대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나 많이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때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 이런 유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걸 제도화하여서 우린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저는 좀 전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소도매를 분리해야만 소비자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왜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싸게 소매인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에게 도매시장에서 바로 판매하면 일반 고객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니 이득이지만 그럼 플로리스트 너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야? 너네 좀 더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소매와 도매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예시와 일면에 처한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해보는 시각을 키워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왜 도소매가 단순히 일반인이 꽃을 싸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왜 플로리스트를 거쳐야 되는지, 왜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자유경제 시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전에 썼었던 원고를 다시 이야기할 건데요. 왜 이 원고를 다시 업로드하냐 하면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분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코로나 집단 감염 89명 정도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꽃값이 어떻게 됐을까? 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전체 수요량의 전국 출하량의 60% 정도를 소비하는 도매 시장이 바로 임시 폐쇄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줄줄이 꽃집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저는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핀셋으로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도매 시장의 문제나 플로리스트들의 문제, 이렇게 누가 범인이야, 누가 마피아야, 누가 잘못한 거야, 이런 걸 짚으려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유통시장이 제도적으로 변화하여야 건강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저의 그냥 작은 소견이고, 모두가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모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룰, 자유경제 시장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룰들,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에 마구잡이로 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이러스 감염은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감염이 발생한 그들 또한 피해자라고. 집단 감염 또한 어느 업계나 한 번쯤은 발생한 일이니 화훼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군가를 지목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피아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화훼 업계가 흔들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민신문 이규희 기자님의 11월 5일 기사를 인용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반입되는 절하 50%에서 60%가 소비되는 경부선 꽃시장의 폐쇄로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은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정수영 경기 고양 파주 장미 연구협회장은 전체 출하량의 60%를 유통하던 경부선의 판매망이 사라지고 대체 출하처의 수용량엔 한계가 있어 기존 물량 30%에서 50%만 소화되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김진주 화훼 농협 고양장미 산지 유통센터장은 현재까지 농가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출하처를 분산해 시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저장품 품위 하락이라는 건 저장한 장미의 상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장품 품위 하락과 경부선 집단 감염 추이에 따라 시세의 하락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꽃시장의 폐쇄로 이어지는 화훼시장의 타격은 단순히 업계만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유통구조를 갖고 농가, 도매, 소매, 소비자로 이어져서 나뉘어져 있는 이 시장이 어떻게 1조 2천억이나 되는 이 규모의 시장이 한 곳의 시장의 폐쇄만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소비가 떨어지고 유통이 되지 않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게 가장 의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배추, 무, 당근, 다양한 식재재를 판매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받아서. 근데 그 하나로마트의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체 농가의 50%에 달하는 물량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로마트 한 곳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곳의 하나로마트가 지배적일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유통구조가 단 하나만 있을 때, 실제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물량을 한 곳에서 하나의 유통구조가 유통하고 있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히 어디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경제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제가 무엇일까요? 공정경쟁이죠. 공정경쟁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건 뭘까요? 서로가 가격 경쟁을 할 때에 품질을 지키면서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을 전달해야 한다. 이게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 근데 그 하나로마트에 있는 각각 매대가 담합을 한다면요. 시장경제법에서는 담합이라는 건 굉장히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니까요. 시장경제라는 거,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서로가 옳게 경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를 등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독점적인 유통 구조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담합을 가격을 맞춘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제도가 생겨서 유통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 원고에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대부분 절하를 유통하는 꽃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곳에 의해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통 시스템의 확대가 화훼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봤으니까 감염 사태가 확산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통구조라는 건 다양한 유통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다양한 도매 시장이 존재해서 각각의 도매상들이 올바른 경쟁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그것을 올바르게 도매하여서 화훼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한 뒤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매 시장에서 소매와 도매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바로 다음 컨텐츠로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한다면 도매와 소매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앞서 다른 컨텐츠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당신이 꽃을 사지 않는 이유라는 컨텐츠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변칙적인 유통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다양한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직접 경매를 뛰어들어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만 생겨났느냐, 아니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 밥상은 내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이거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고 앞으로 꽃시장을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매와 소매와 그리고 영농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말하고 계속 이야기할 것들은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뤄왔던 이야기고요. 이것을 유튜브로 오픈하는 것이 저일 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 화해 시장 해외 사례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농림청이나 농업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연구 자료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해외 농가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가 너무 민간 유통 구조에 매몰되어 있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오늘 하루 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연구하는 분들이 유통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화훼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농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소매와 도매를 분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도를 구축해야 좋은 경쟁이 된다,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유통 구조가 되어야 소비자에게 건강한 가격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야 화훼시장의 파이는 커진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 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코로나 사태 때 작년 2021년 11월경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여기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은 매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하나 다른 점은 폐쇄적 운용에 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에도 꽃시장에는 출입 명부나 QR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이거 11월 기준입니다.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여태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까지 QR 체크인이나 출입 명부가 없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QR 체크인 할 수 있고 번호를 눌러서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꽃시장에는 출입 명부와 QR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각각의 도매상이 자영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대표단체가 방역 지침에 따른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 물론 3, 4년 전 각 사업자에게 입출입증을 만들어 두었으나 소매와 도매를 함께 판매해 소매와 도매의 가격 구분과 입출입 절차를 구분하려는 시스템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팩트기도 하죠. 3, 4년 이게 딱 3, 4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전에 화훼시장 운영회에서 사업자들에게 입출입증을 만들라고 6,000원 정도를 걷어서 입출입증을 만들었지만 소매와 도매를 함께 판매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매와 도매를 구분하려고 먹거리를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입 절차를 지으려고 먹거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먹거리를 차고 가도 초기에 가격 구분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거리가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는 것이 잘 활용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측에서는 먹거리를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입출입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별 소용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플로리스트들에게는 소매와 도매의 가격 구분을 해주길 바라며 입출입 절차를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나서 소비자와 그리고 플로리스트들의 권익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가져가야 할 소비자의 권익을 챙기기 위해서 플로리스트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플로리스트들은 한 번씩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고, 이런 사태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보시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일반 소매와 도매의 구분을 지어서 나에게 좋을 게 있나? 라는 이런 의견들은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걸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 중간에 남기고요. 사실상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감염 상향을 쉬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입출입 절차가 명확해지지 않고, 사실 입출입 절차를 구분하려는 시스템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감염 상황을 쉬쉬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왜 쉬쉬하는 결과를 낳았는지는 밑에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10월 29일경 꽃시장을 다녀온 저는 10월 중순에 발생한 집단 감염증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방문하는 그날까지 그 어떤 곳에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도매상과 조합 측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10월 29일 날 저에게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데몬에 쓰일 꽃들을 구매하러 갔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29일쯤에 기사로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화훼시장에서 코로나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가 강연을 갔다 온 날, 강연을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기사를 보게 됐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음에 조합 측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줬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꽃을 구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에서 아니면 하나로마트 이야기 될까요? 하나로마트에서 10월 13일경에 감염 사태가 발생되었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적어도 18일 후 20일, 25일, 27일,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는가를 하나로마트 측에 의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합의, 도매시장의 조합의 운영은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화적이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고 2회 정도 검사를 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플로리스트셔서 감염돼서 아이도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꽃사랑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대규모 강연과 일정을 소화 못해서 결국 꽃집을 접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단 한 번의 시도와 한 번의 오류와 한 번의 제도적인 미비가 과연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결과로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월이 되어서 10월 31일경이 돼서 운영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19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방문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그 어떤 사과와 그 어떤 제도적 변화를 약속하지 않은 채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방문자는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 13일에 발생한 일이고 13일날 발생한 일이고, 그 후에 코로나 검사 기간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출입 명부 정도, QR 코드 체크인 정도는 운영회 측에서 마련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작은 이야기 전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늦은 대처에 원성을 보내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후에 1월로 넘어와서 졸업식 시즌으로 돌아와서 12월과 1월 달에 졸업식 시즌에 꽃값이 300% 이상 가격이 오르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어지면서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소화하고 있었던 화해 소상공인들은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 때 올바른 대처를 하였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비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로부터 앞으로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QR 체크인과 이런 체크인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하겠다라는 문자를 그 후에 발송했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꽃값이 판매가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꽃시장에서 꽃을 구입해서 꽃가게에서 판매하는 일을 대부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전체 화훼량의 60% 이상을 고속터미널에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화훼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하지 못했다면 전체 품위가 하락해서 결국 시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다음 차에 다음 달에 출하해야 되는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졌었다면 과연 이것이 개인 농가의 문제인지 도매시장의 문제인지 플로리스트의 문제인지는 사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농장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플로리스트의 문제도 당연히 아니고 사실 제도적 문제죠.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장에 꼭 바뀌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짚을 수 있는 문제점은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점적 유통구조의 획일화로 인한 비안정성, 하나의 유통 과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점적 유통구조라는 거, 하나의 시장 60%에 달하는 꽃을 소비하는 것이 안전한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도소매를 분리해서 시스템을 만들다면 괜찮지 않나,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가, 변칙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논의돼야 된다는 문제죠. 그리고 2번째, 소매와 도매의 비분리. 일반 고객과 자영업자들에게 가격이 분리되지 않아 소매가와 도매가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가격 불안정 및 수요의 비구조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소매와 도매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더 싸게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가격 형성에 있어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너네 그거 꽃집에서 비싸게 팔려고 지금 약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지 않은지,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를 만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제도를 만드는지, 부동산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억제기를 걸어놓는지 이유는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소상공들을 위한 권익보호 시스템 미비, 플로리스트들과 화훼소상공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공정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화훼소상공들을 위한 권익보호 시스템이 없다. 이 얘기는 플로리스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화훼소상공인들, 화훼류, 원해류의 농작물을 이용해서 뭔가 2차적인
3차적인 그런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게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는, 권익을 보호해줄 단체가 없다라는 거죠. 소상공인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이고, 소비자 조합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운송 노동자 조합은 뭐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합이죠. 하지만 플로리스트들, 화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합이 있냐? 과연 플로리스트들, 소상공인들의 이런 불합리함을 느꼈을 때 들어주고 대변해줄 수 있었던 협동조합이 있느냐, 나라의 제도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전 단언컨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 이건 뭐 제 개인 소신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합은 조금 더 힘을 내주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점적 유통구조, 획일화된 유통구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출입 구분, 가격 구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 대두되는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올릴 테니까요. 오늘은 코로나 발생으로, 집단 감염으로 발생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일말의 사태라고 생각해서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하나 흔들려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지,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잠깐 짧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전초전 같은 영상이에요. 저는 플로리스트고 21살 때부터 꽃일을 해왔고, 화해 소상공인으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10년 넘게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플로리스트셨고, 어머니도 화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저도 철 들자마자 21살 되자마자 꽃일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2대가 해오고 있는데, 과연 유통구조의 문제를 네가 뭐 얼마나 했다고 알아? 도합 그래서 40-50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 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 만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오랫동안 참고 왔었던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사실 저는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행정사업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도 살아왔습니다. 활동가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건, 행정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얼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오랫동안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봐왔고,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꽃시장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적인 문제이고, 행정에서 좀 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상들을 올리게 됐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화해 업계를 위해서, 건강한 꽃 소비를 위해서, 조금 더 편안히 꽃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니까요. 한 번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꽃가게를 인터넷으로 꽃을 판매하는 브랜드 하나, 그리고 매장에서 꽃을 판매하는 브랜드 하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공동체 활동을 하는 비영리 팀을 가지고 있어요. 비영리 팀 이름이 TFOG, The Front of Green이라는 팀인데,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기사로도 여러 차례 나왔었지만, 겔라 가드닝이라고 하는 이런 원웨이의 일반적인 꽃 소비들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한 9년, 8년 정도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 팀은 사실 공식적으로 화훼업계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유통시장의 구조에 제도를 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활동할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전 앞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시장이 그리고 유통구조가 화훼업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로써 저는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플로리스트들 얘기도 들어볼 거고요. 도매시장 분들이 인터뷰해 주신 다음에 인터뷰를 할 거고, 그리고 농림청이나 이런 행정기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행정연구원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그분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경제에 관련된, 그리고 시장 구조에 관련된,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도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그것도 반영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플로리스트들의 한국 플로리스트들 협의회가 운영 중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공유하고, 그리고 유통의 협회가 있다면 유통협회에도 제공을 하고, 원하시면 농가협회에도 당연히 제공하고, 농림청에도 제공하고,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의견을 취합해보고 어떤 제도가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다음 시간 조금 더 기대해 주시고, 지금 오늘까지 이야기했었던 건 코로나 사태로 유통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춰볼 수 있는 컨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발생했었을 때에 원고를 썼었던 걸 오늘 다시 한번 업로드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플로리스트들은 꽃을 만들어서 심미적인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줘야 하는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연일 방송되고 있으니까 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즐겁게 꽃을 소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불편한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진통이고 조금 더 건강한 화훼업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니까요.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사례와 이 모든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팩트를 기반해서 이야기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튜버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 기대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마음 댓글에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응원하고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그 어떤 토의도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리스트 박성호였습니다. Too strange, you ain't seen it like that, yeah. And it's the dream, and we coming for the bag.